요즘 하도 여경, 체력검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체력검사 기준이 남녀가 다른 건 불공평하고 차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체력검사 평가표를 보면요, 총 5개 종목이고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인데 남녀 기준이 상당히 다른 건 사실이에요. 여자 기준으로 50점 만점에 딱 맞는 기록이 나왔다. 그걸 남자 기준으로 바꾸면 딱 25점, 절반 점수가 나와요. 게다가 여기 보면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으면 불합격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래 달리기 점수 때문에 탈락이에요. 점수를 놓고 보면 이렇게 남녀 점수 기준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대충 여자 입장에서 합격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점수는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 총점이 20점을 못 받으면 불합격이거든요. 이제 5과목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4점 받아야 되는 거죠. 넉넉 잡아서 한 5점 정도 받는 게 통과 하한선이라고 치면 5점 점수 딱 보면 이제 100m 19.4초, 1000m 5분 25초, 윗몸 일으키기 1분에 30회, 좌우 악력 29, 그리고 팔굽혀펴기 1분 26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낮은 기준일까요? 높은 기준일까요? 남자 체대생들은 이건 뭐 몸살 걸린 상태로 쳐도 너무 쉽다고 할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대체 경찰 혹은 여성 경찰 이런 걸 어떻게 뽑나? 체력 검사는 뭘 치나? 이걸 보면 대충 감이 잡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의 경찰 체력 검사를 한번 알아봤어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뉴욕 경찰을 보죠. 여기서는 장애물 넘기, 계단 오르기, 신체 저항, 추격 달리기, 피해자 구조, 방아쇠 당기기, 이 6개 종목을 한꺼번에 치는데 6.35kg짜리 조끼를 입고 4분 28초 안에 코스를 끝내야 돼요. 우리랑 종목이랑 방식이 너무 많이 다르죠. 장애물 넘기는 무릎 꿇어 총든 자세를 취하다가 15m 달려서 183cm짜리 펜스를 넘어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는 6칸짜리 계단을 왔다 갔다 3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은 신체 저항 테스트인데 신체 저항 장치를 당겨서 반원을 그리면서 4번 반복하고 밀면서 4번 반복하면 돼요. 여기에 무게 23kg짜리 추가 달려있는데 핸들에는 한 36kg 정도의 부하가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이 추격 달리기예요. 183m 거리를 달리면 돼요, 그냥. 근데 좀 커브가 많아서 속도를 많이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이 피해자 구조인데 80kg짜리 마네킹을 11m 끌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마찰력이 얼마나에 따라서 죽도록 힘들 수도 있고 뭐 할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방아쇠 당기기인데 지름 23cm 원안에 총구를 고정시키고 손잡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에 따라서 두 손으로 16번, 반대손으로 15번 방아쇠를 당기면 돼요. 원에 2번 닿으면 실격이에요. 그런데 이 테스트가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돼요. 뭐 남자, 여자 따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점수를 매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면 이제 뭐 다른 점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이 되느냐 아니냐 갈리는 거죠. 실격 없이 4분 28초 안에만 이 코스를 들어오면 끝. 우리 경찰은 아직 체력장 같은 시험을 보는데 뉴욕은 좀 많이 다르죠. 뉴욕은 단순 체력 테스트보다는 경찰 직무와 많이 연관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담 넘기, 뭐 피해자 끌기, 방아쇠 당기기 이런 거는 경찰이 하는 일과 거의 흡사하니까요. 미국의 모든 주가 뉴욕이랑 똑같은 테스트를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는 뭔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 주손 악력,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장애물 달리기 이렇게 4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남녀 기준이 따로 있진 않지만 뉴욕과는 다르게 점수제예요. 그러니까 점수표는 각 종목당 8점 만점인데 한 종목 빵점을 맞거나 총점이 20점이 안 되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적어도 5점은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악력이 52, 윗몸 일으키기 31개, 팔굽혀펴기 26개, 장애물 달리기 24초 정도예요. 그 중에 이제 악력,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가 지금 우리가 하는 체력 테스트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악력이 지금 보면 미국이 엄청 높은 것 같은데 이게 파운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 환산을 하면 24 정도로 우리보다 기준이 약간 낮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거의 비슷하고 팔굽혀펴기도 우리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남녀 동일하게 우리나라 여자 경찰 수준의 점수표로 채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이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63cm 여자가 69kg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강력범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 나라거든요. 이제 근데 체력검사 기준은 더 낮다. 2020년 샌프란시스코 10만 명당 범죄 통계를 보면 살인이 5.5건, 강간이 25.6건, 강도가 274.8건이에요. 우리랑 비하면 차이가 엄청나죠. 특히 강도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체력검사는 우리나라 여자 경찰 기준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경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을 보면 15m 왕복 오래 달리기, 그러니까 셔틀런이라고 하죠. 딱 한 종목을 봐요. 영국 역시 남녀 구분이 없고 연령 구분도 없어요. 딱 하나의 기준만 적용돼요. 5단계 총 35회의 셔틀런을 다 뛰면 기본 직무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처음엔 시속 7.8km로 뛰다가 5단계에선 9.8km로 뛰어요.
이건 우리 경찰은 이런 시험이 없어서 이제 인천 소방공무원 기준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여자 5점을 보면 35회 정도죠. 게다가 우리는 20m를 뛰고 시작 속도도 8.0km로 살짝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셔틀런 자체는 약간 빡세요. 영국 역시 상당히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영국은 여기에 밀고 당기는 근력 테스트를 예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 폐지하고 지금은 달리기 하나만 보는 거죠. 영국이 왜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만 보냐면 최소한의 체력 기준을 갖추는 것, 그리고 실전에 대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프랑스가 좀 독특한데 여러 가지 체력 테스트를 한 코스 안에 집어넣고 얼마나 빨리 수행하느냐를 점수로 매겨요. 이것도 뉴욕 경찰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프랑스는 남녀 기준이 좀 달라요. 여자 기준으로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25kg짜리 가방을 들어서 20m 옮기는 걸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3개를 하고 61cm 높이 허들 3개를 넘어요. 그 다음에 5m 길이의 평균대를 통과한 뒤에 한 발씩 점프하는 코스를 통과해요. 그 다음에 양발 번갈아 뛰기를 각각 5번 하고 1.2m 높이의 장애물 뛰어넘기를 2번 해요. 그리고 4m 길이 수평사다리 건너기를 하고 3m 포복 전진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지그재기 달리기를 하면 끝이에요. 이게 만점이 20점인데 50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자 기준으로는 1분 49초 안에 들어와야 통과가 된다고 해요. 미국, 영국보다는 약간 빡센 감이 있는데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왕복 오래 달리기가 진행되는데 여자는 통과 기준이 4단계에서 15초 이상이에요. 일본은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전통적인 체력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중앙경찰 조직인 경시청 그리고 지방별로 좀 다르긴 해도 우리 방식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게다가 일본은 앞서 비교했던 국가와 달리 아직도 여성 할당제, 즉 성별 분리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나라 대부분은 성별 분리 모집은 일찌감치 폐지했어요.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대신 여자가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게 체력 기준 자체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거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자에 맞서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체력 기준이 왜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고 있냐? 올해 4월에 미국 지방법원이 펜실베니아주에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보면 대충 감이 잡혀요. 차별받은 여자 경찰들에게 220만 달러를 보상하고 체력검사 기준을 바꾸라고 최종 판결했어요.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체력검사가 남자에게만 유리하다는 판결이었던 거죠. 펜실베니아주 경찰 체력검사 종목은 2003년부터 300m 달리기, 1.5마일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높이 뛰기를 봤어요. 펜실베니아주 경찰 병력은 전체 4,677명 중에 여성은 6.7%인 31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2019년 기준 미국 전체 여성 경찰 비율인 12.8%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 체력 시험에서 남성은 대부분 통과하는데 여성은 70%만 통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성이 남성만큼의 비율로 통과했다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보다 119명 더 합격했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펜실베니아주 체력 검사 기준이 대체 어느 정도냐? 보면 제자리 높이 뛰기 36cm, 300m 달리기 1분 7초, 윗몸 일으키기 1분에 30개, 팔굽혀펴기 제한 시간 없이 해서 13개, 1.5마일 16분 54초예요. 우리 경찰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높은 기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판결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18년에 콜로라도주에서도 있었는데 12명의 여성 경찰이 체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경력에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25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거죠. 2012년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고요. 이 판결들이 말하는 근거는 다 똑같아요. 뭐냐? 1964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링컨법 제7장이에요. 이 7장이 뭘 얘기하냐면 아주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를 규정해 놨어요. 여기에선 인종, 피부색, 성, 출신 국가 혹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펜실베니아주 판결문을 실제로 보면 성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영향을 주는 체력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다만 직무 연관성이나 사업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타고난 체력이 다른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체력 시험이 경찰 직무와 뚜렷이 연관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거죠. 만약에 체력 시험이 경찰 직무와 연관이 된다면 이런 체력 기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거죠. 경찰이란 이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뽑아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펜실베니아 법원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돼야 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본 거예요. 타고난 조건인 남녀의 체력이 다른데 같게 대하는 거는 차별이라는 게 현재 지금 미국 주류의 입장인 거예요. 사실 아주 예전에도 미국에서는 경찰 체력 시험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경찰 직무에 꼭 필요한 거니까 차별이 아니라고 기각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녀의 타고난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거는 성차별이라는 시각이 이제 점점 강해진 거죠. 2000년대 이후에는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체력 검사가 성차별적이라는 판결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미국은 주별로 경찰들이 점점 체력 테스트를 바꿔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 미국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민권법처럼 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도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체력 검사를 계속 바꿔 나갔던 거죠. 물론 법원에 따라서 판단이 약간씩 다르긴 해요.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키 작은 사람은 경찰을 할 수 없게끔 신장 규정을 둔 곳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여성에게 불리한 체력 검사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체력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요. 채용할 때 체력 테스트가 이제 점점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 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채용에서는 검사 기준을 이렇게 조금 낮추고 있지만 채용 후에 실전을 겸비한 직무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게 실제 상황을 만났을 때 얼마나 대응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체력 검사를 점수가 더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탈부착턱이라는 게 경찰 직무에 어디에 필요하냐, 이게 직무 연관성인데 필요 없다는 거죠. 한쪽성의 불리한 체력 검정을 알고 있음에도 그걸 내세워서 여성을 탈락시키는 그 기준에 대해서 판례가 되게 많아요.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쪽은요. 큰 인형 끌기, 아니면 계단 오르기, 장애물 뛰어넘기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한 정도만, 그것도 최저점만 딱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여자 경찰을 어떻게 뽑냐를 놓고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처음 논쟁이 된 게 사실 체력 검사가 아니고 경찰 성별 분리 모집이었어요. 이게 2005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폐지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청이 극구 반대했었어요.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성별을 통합해 뽑으면 여경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물리력이 필요한 직무 특성상 범죄 대응력이 낮아진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경들이 힘이 약하니까 범죄를 저지하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말이죠. 약간 시대착오적이죠, 지금 보면. 이 논리로 밀고 나왔었는데 결국 이번에는 뒤집혔어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해서 채용하고 동일 기준 체력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뉴욕 경찰 체력 검사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바꿀 예정이에요. 종목별 시험에서 코스 시험으로 바꾸고 남녀 기준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코스가 뉴욕이랑 거의 똑같아요, 보면. 이거를 2023년부터는 일부 분야에서 도입하고 2026년에는 전면 도입한다고 해요. 우리는 체력검사와 관련해서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한 소송도 없었고 매번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비판받는 뉴스만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세계의 큰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경찰 체력검사가 은근히 많이 바뀌어 왔던 거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 체력검사가 1993년에 처음 시작됐어요. 사실 이제 45년부터 경찰을 뽑기 시작했는데 아주 최근에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악력이 추가됐고 2011년에 제자리 멀리 뛰기가 제외되고 팔굽혀펴기와 1200m 달리기가 도입됐고 2012년에 이제 현재 체제가 갖춰졌어요. 시험 비중도 1993년에는 이제 체력 시험이 5%였거든요. 근데 이제 2004년에 10%, 그리고 2014년에 25% 높아졌어요. 왠지 입시 정책 바꾸는 거나 올림픽 종목 바뀌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는 더 크게 확 바꿔보는 거죠. 문제는 이제 경찰이라는 조직이 여론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이라서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네요.